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표현 차이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단원, 바로 원에 관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상위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상위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그 빈도가 높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우리 수학 상편에서는 2차 함수, 또 무슨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미적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강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하편에서는 물론 이제 직선도 중요합니다. 직선은 중요한데 직선은 사실 완전 낯선 개념이 아니잖아. 중학과정에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원도 사실은 중학과정에 배웁니다만 이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과정들, 여기서 필수적인 내용들이고, 요게 이제 뒤에 가서 미적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기하라는 과목들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원이 거의 필수라고 해도 삼각함수에도 나오고요.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게 많네. 하여튼 원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요 18단원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원이라고 하는 게 중3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개념들이 많아. 그런데 이론은 굉장히 쉬운데 그 이론이 이제 응용이 되는 형태들은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처음 배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원과 함께 뒤에 가면 또 함수가 나옵니다. 그 함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수학 하편은 원하고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가장 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른 단원에 비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디테일하게 따라오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은 자, 여러분 정석 교재 보면은 처음에 나온 아주 심플한 내용, 이게 출발이야, 출발. 근데 여기까지 내용은 사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원이 뭐냐라고 나온 것은 이것은 중학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원이 뭡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야. 이 동그라미가 원이야. 우선은 요때 요걸 부르면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 자, 또 하나. 원을 표현할 때는 이 중심이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은 그냥 원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 뿐이지, 원은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원이 아니야? 원 문제를 풀다 보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게 색칠된 걸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은 오직 요 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중학과정에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원은 선이기 때문에 이 두께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점은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현상적으로 진짜로 실물로 원을 본 적이 있어? 원하고 똑같은 도형 하나 말해봐봐. 일상생활에. 없어. 왜냐면은 두께가 0인 도형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원하고 정말 비슷한 도형 일상생활 하나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정말 비슷한, 똑같은 건 없어요. 두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0이 없잖아. 그러니까 두께가 0에 거의 비스무리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반지? 근데 그 반지 중에서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 실반지 알아? 실반지? 그런 게 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느낌이? 하여튼 그 정도로 어쨌든 원이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겠고요. 이걸 지금부터 이제 어디다가 바꾸시느냐?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으로 옮기는데, 원의 정의가 뭐냐면은요,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옮기는 거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이니까 그 한 점을 이제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다시 말하면 어떤 원상의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 길이가 R인 이 점 X, Y를 한번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점이건 이 점이건 이 점이건 이 점이건 거리 전부 다 R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R로 구하면 되겠네요.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퀄 R. R은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좀 보기가 싫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없애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식은 x-a제곱 더하기 y-b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 일도 있고요. 또는 문제의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 중심이 a, b구나. 반지름이 r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중심이 0,0이면은 이렇게 상수항이 사라져가지고 좀 간단하게 예쁜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 됐니? 어렵지 않지?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쭉 x에 관한 2차식, 1차식, y의 2차식, 1차식, 그리고 상수항 쫙 풀어가지고 쓰는 식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공식들이 있어. 이걸 뭐 중심은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컴마 마이너스 2분의 외울 필요 없어요. 쌤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 쌤 이것은 또 뭐야 이거 판별식인가 뭔가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거죠. 이 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반드시 여기에 상수항이 남게 되는데 이 상수항이 당연히 음수가 되면은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는 건데 이거 역시 쌤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 쌤은 고등학교 때도 안 외웠었고요. 지금도 외우고 있지 않아.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원에 관련된 모든 문제 쌤이 안 풀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 풀립니다. 그 말은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조건이 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고치는 과정에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거구나. 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공부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어. 증명부터 시작해서 그 원리, 공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엽적인 내용들은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면 좋은 것도 있고 상관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뭐 알면 좋을 건 없어.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워밍업에 관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구하는 게 막 엄청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가볍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십시오. 뭐가 구하면 되겠습니까?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먼저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면 되겠지. 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을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이거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더하니까 0.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 어떻게 됩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2루트 2네요. 그렇죠? 제곱 더하면은 루트 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의 마이너스 1 제곱 y-의 0의 제곱 이퀄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r의 제곱인 8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새로울 거 없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십시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제 그림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세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외심의 좌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접원을 그리고 어쨌든 외심의 좌표 이 중심 자 A, B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어쨌든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 점 나와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자,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은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풀었으면은요. x제곱, y제곱, 그리고 x에 관한 1차항, y에 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원의 방정식을 확정하려면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현재 지금? A, B, C 모르죠? 맞습니까? 또는요, 뭐 그게 아니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역시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 A, B, R 모르는 거야. 그 말은
자, 미안합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확정하려면 이 A, B, C 세 개의 문자를 알면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말은 조건이 몇 개 있으면 돼요. 식이 몇 개 주어지면 돼? 식이 3개 주어지면 돼. 오케이?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점 3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요. 요 세 점을 요 식에 뾱뾱뾱 대입해가지고 이 A, B, C에 관한 식 3개를 얻어서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깔끔하게. 다만 계산이 번거롭죠. 그런 단점이 있지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 대입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A, B, R이 지금 2차식이 나오니까 조금 더 번거로워. 그래서 보통은 여기 대입하면은 A, B, C에 관한 1차식이니까 얘는 좀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인어 원리인 거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 일직선에 있으면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미지수가 3개란 말 이해하겠습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착안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가 외심의 좌표잖아. 외심의 좌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첫 번째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심이니까 굳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 주황색 길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이 길이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고 그건 또 이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식이 역시 몇 개가 나오죠. 그 식을 풀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문자가 적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으로 풀 텐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 구하는 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3,2하고 A, B 사이의 거리. 자, 식을 옮겨 써보세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은 하여튼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3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이퀄 그 다음에 A-1의 제곱 더하기 B-의 -3의 제곱 이퀄 A-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루트를 물론 씌워야 돼. 루트 그냥 없애 쌤이.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R의 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렇게 해서 식 하나 세우시고요. 요렇게 해서 식 하나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문자가 3개인 것보다 2개인 게 더 좋으니까 요 식으로 쌤이 푸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원은 이렇게 풀면은요.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반드시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외접원의 외심을 갖다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암산할 거야. A제곱, A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6A이고 마이너스 2A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A 되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6B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B가 되는 것도 알겠죠? 상수항 9하고 1이고요. 여기는 1하고 9니까 이거 그냥 끝납니다.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네요. 따라서 A 자리에는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거랑 요거 똑같이 풀어볼 거야. 여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6A가 남고요. 플러스 6B, 그냥 끝이네요. 플러스 6B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은 여기 10이고요. 여기 16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은 0. 네, 이렇게 남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A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B가 되고 넘어가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중심이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1이야. 됐어요?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2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 대입하고 여기 2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해서 R제곱은 5가 돼서 R은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래서 외심을 구하는 방법. 네, 크게 두 가지 설명했어요. 첫 번째, 외접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외접원의 방정식을 그냥 바로 구하는 방법. 두 번째, 외심을 구하고 반지름을 따로 구해서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 이걸로써 이제 구하게 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중심을 다 구할 수 있죠. 이걸로도 구할 수가 있고.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18-2번. 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지만 이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를 학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중심은 제1사분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축에 접하는 원을 다루는 거야.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이제 케이스별로 정리를 물론 해도 됩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근데 요 상에 있고 중심이 X축과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원인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인 거야. 근데 이런 거지 지금 개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전부 다 있는데 제1사분면에 문제 있다고 했으니까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요 중심의 좌표가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X축의 수선을 긋고 Y축의 수선을 그으시면은 이게 바로 접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원의 반지름과 X좌표, Y좌표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심의 좌표가 R, R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은요, R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 2사분면에 중심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 되고 반지름이 R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제 3사분면은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분면은요,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중심이 제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은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기 때문에 뭐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어디에 있냐면은요, 요 직선상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 중심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식도 만족하고 또 XY 좌표가 RR로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연립해서 구하시면은 여기다가 R, 여기다 R 대입하니까 3R은 6이어서 R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중심 좌표가 2,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역시 2가 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 뭡니까? X-2제곱 더하기 Y-2제곱은 4. 알겠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를 해봅시다. 두 번째, 중심이 요거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났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중심을 A, B라고 놨는데 요거는 중심을 A, 2A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A를 구하고 반지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네. 지금 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중심이 지금 이런 점인 거야.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한 점이 1,2이고요. 뭐 또 한 점이 마이너스 2,3인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성립하냐면은 쌤 이런 거 좋아해. 이 사이 거리가 똑같대. 네, 그래서 문자를 두 개를 늘리지 않고 이 상태로 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A-1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3에서 2 빼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것과 이거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A-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A 전체의 제곱. 네.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2차 항이 싹 다 사라집니다. 맞나요? 1차항만 확인하는데 1차항만.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그러면 2A가 됩니까? 플러스 4A는? 그냥 4A, 4A는 사라지네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A만 남네요. 다음 상수항. 1, 1, 4 하니까 마이너스 2는 는사라고 할까요? 는사? 잠깐만요. 는이 뭐야 이거? 1, 1, 4니까 이 값은 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반지름만 구하면 되지.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R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된 값은 1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 더하게 되면 R의 제곱이 5가 돼서 그렇죠? 이 값이 5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5. 5의 제곱 아니야.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자, 되겠습니까? 워밍업이 되고 있어요. 원 너무너무 중요해. 자, 또 하겠습니다. 18-3번. 자, 이번에는 이제 응용하는 형태입니다. 응용하는 형태야. 사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중3 과정 수준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중3 과정으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1 과정에서 원의 방정식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봅시다. Y축, 이렇게 X축.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점 P가 원 위를 움직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이 두 점은요. 3,6, 3,6 이게 A고요. 얘가 5,2 이 점이 B가 되는 겁니다. 네. 자, 1번. 저 P가 있을 때 상황의 PAB의 넓이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고요. P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현재 이게 P가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당연히 이 삼각형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 AB의 밑변은 일정합니다. 이를 일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높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에서 여기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주황색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P가 움직이니까 P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원은 중심으로부터 모든 원상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부터 P까지 이 길이가 동일하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원점에서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긋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원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그때 이 주황색 길이, 노란색 길이는요. 그러니까 이 선분 AB에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거지. 우리가 원이 하나가 있고 어떤 선분이 하나가 있으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 값은 항상 일정하잖아. 근데 그때 이 점이 만약에 P가 되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알겠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은 게 수직이잖아, 지금. 그럼 이거하고 평행하게 그으면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고 할 때 평행하니까 이것도 역시 수직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접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 요 사이에는 요 점을 제외하고는 원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수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시고 그때 뭐가 답이 되면 그렇죠. 요 점이 P가 되면 이때 어떤 이 삼각형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울기 구하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기서 빼면요.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은 이렇게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요. Y-6은 기울기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3이라고 쓸 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제곱 더하니까 5분의 여기다 0,0 대입하니까 12가 돼서 요게 루트 5분의 12가 저 노란색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서 1을 뺀 게 높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선분 AB도 구해야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 자, 3에서 5를 빼는 걸 제곱하니까 4가 되고요. 여기서 2 빼니까 16이 돼서 루트 20. 다시 말하면 2루트 5가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2루트 5 곱하기 높이는 루트 5분의 1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2는 사라지고 계산하면 이 값이 12에서 빼기 루트 5 네, 12 빼기 루트 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 좀 지워버릴까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빠르게 한번 다시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고 여기가 원인데 어떤 점을 할 때 이 길이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요 점 P가 움직였을 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하고 단순하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길이 제곱과 이 길이 제곱 더하는 것에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삼각형이 생긴 건 알겠죠? 그랬을 때 PA제곱, PB제곱. 다시 말하면 이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중선정리, 파포스 정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잡으시면은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뭐가 똑같습니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하신 다음에 여기에 2배를 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근데 방금 이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2루트 5였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최소값이니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2배를 하면 되는데 요 길이의 제곱을 최소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의 제곱을 최소가 되게 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 노란색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방법은 얘들아 이 점은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죠. 중점이 중점. 얘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중점 구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3 과정 했습니다. 자, 원이 하나가 있고 원박해점 4,4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점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박의 점까지를 쫙 연결을 하시면은요. 중3 과정이야. 이때 점이 최소가 되는 점이야, 이 길이가.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시면은 얘가 수직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요 바깥에는 이제 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임과 동시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항상 이게 최단 거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은 어디로 긋든지 간에 당연히 요 점보다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 뒤에 건 볼 것도 없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밖의 점까지를 직선을 연결하면은 요때가 최소가 되고요. 이때가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하는 방법은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을 수 있고요. 반지름을 더하시면은 최대가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이의 최소값 찾게 되니까 그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4,4랑 0,0을 연결하니까 얼마예요? 4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루트 2에서 1을 뺀 값이 이 길이의 최소가 되는 값이고요. 자, 이제 파포스 정리에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더하셔가지고 2배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최소값은 5 더하기 4루트 2 마이너스 1을 제곱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2배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32, 33, 여기다 더하니까 38, 38에다가 빼기 8루트 2를 하시고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게 답이 돼서 구하게 되면은 76 더 마이너스 16 루트 2. 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네요.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알겠습니까? 네,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원에 대해서 일단 워밍업을 했어요. 워밍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학과정 개념에다가 살짝 탑을 쌓은 거야. 이거 알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지금부터 이제 고등과정의 개념이고요. 자, 앞 단원에 배웠던 직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이 위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결국에는 수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뭐 이론이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야. 그냥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을.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원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하고 직선에 해당하는 것을 위치 관계를 보면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음 또 뭐도 있냐면은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만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접한다. 동그라미 3번을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자르는 선이라고 불러서 요걸 중3 과정에는 이걸 갖다가 접선이라고 불렀고요. 원을 자르는 선이라고 불러서 이걸 우리가 할선이라고 불렀어요. 할선. 잘 쓰지 않는 용어야. 왜냐면 한자, 약간 이제 좀 올드한 용어 이런 뜻이긴 한데 어쨌든 뭐 할선이라고 좀 줄여갖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중3 과정은 이 상태로 이해를 했다가 고등 과정 이걸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수식으로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런 거지. 원이 등장하면은 자, 이걸 좌표로 원의 중심 A, B 됐어요. 요 직선을 그냥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px 더하기 qy 더하기 r은 0. 원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인데 이게 a, b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을 때 요 세 개를 뭘로부터 구분하시냐면은 원은 중심이 등장하고 반지름 R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접하는 상황인 거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의 수선을 그으면은요. 접선인 경우는 무조건 접점하고 연결했을 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반지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을 하는데 요거는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의 수선을 그으시면은 요렇게 수선을 도착하면서 요거는 중3 때 배분 성질에서 이 할선을 둘로 나누시고요. 요때 요 길이를 우리가 뭐 D라고 부르면 네, 이런 거지. 자, D의 정의를 원의 중심 A, B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부르시면은 접하는 순간은요. D가 R하고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D가 반지름 R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은 반드시 반지름보다 큽니다. 이런 경우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R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D가 지금 R보다 작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동그라미 3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D를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R은 어떻게 구합니까? 문제 뭐 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접선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 접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의 방정식이 사실은 x, y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의 xy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립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만약에 직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이런 원이 이런 원이고요. 직선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치면은 요걸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립하게 되면 한 문자를 소거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 자리에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맞습니까? 네.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2차 방정식을 해석을 하시면 근이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1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실근을 따지는 거야, 실근을. 근이 2개가 된다는 뜻은 이 말인 거지. 이 원도 만족하고 직선도 만족하는 x값이 두 종류 있다는 뜻이야. 맞니? 맞아요. 근데 원도 만족하고 x도 만족하는 게 2개가 있다는 뜻은 바로 교점이 서로 다른 게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뜻은 전부 다 이제 서로 다른가 있을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은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가 똑같냐면요. 접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접하는 문제를 물어본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원이
아까처럼 뭐 1번하고 3번으로 갈라지는 기준은 접하는 순간 요 2번, 동그라미 2번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이런 이제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 요 앞뒤로 교점이 두 개거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연립해서 그랬더니 이게 근이 없어요. 그 말은 허근이 있다는 뜻이 허근. 실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교점이 연계란 뜻이고요. 이걸 앞에 했던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교점 연계인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재미있는 사실은 요 직선은 원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다시 말하면 y축에 평행한 직선까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y는 ax 플러스 b하고 다른 점이죠. 자, 이런 직선을 표현했을 때는요. 이걸 풀하고 교점을 구하면 교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교점이 한 개, 아니, 교점이 거의 두 개 맞죠? 근데 이거 x좌표가 어떻습니까? 하나 나옵니다, x좌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이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요 직선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제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따로 논리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어떻습니까? x좌표는 한 종류밖에 없지만 y좌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x는 k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립하면 무조건 x가 k밖에 안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y를 구하는 거지. 근데 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뭐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고, 뭐 한 번에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하여튼 자, 뭐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지금부터 다룰 거야. 이걸 활용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석교재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정리가 돼 있는 거를 방금 쌤이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직선 y는 mx 플러스 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ax, by, c는 0 하고 조금 달라요. 기울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을 fx, y는 0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되게 어색하잖아. 야, 보통 우리가 어떤 함수를 표현할 때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원의 경우에는 y는 어쩌고 저쩌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원은 표현하냐면 한쪽으로 싹 다 몰아가지고 이런 거지. 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심지어는 상수항까지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쪽은 x하고 y에 관한 식, 여기는 그냥 0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y는 어쩌고 저쩌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함수는 y는 fx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 원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 기하를 공부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 뭐 포물선, 타운, 쌍곡선, 뭐 기타 여러 가지 도형들은 한쪽은 0, 한쪽은 나머지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음함수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상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함수를 표현하는 과정, y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함수는 함수인데 이 음함수가 무슨 뜻이야? 약간 마이너스의 느낌이잖아. 뭔가 안 좋은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야. 안 좋다는 말은 좀 그렇네. 마이너스, 쌤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를 좋아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음함수, 일반적인 함수하고 비교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양함수라고 하는데, 양은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함수, 음함수. 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일단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이 식을 y를 소거해가지고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까 됩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 2차 방정식 풀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작다가 되면은 두실근, 중근, 허근, 그 말은 교점이 2개, 1개, 0개, 1개인 경우를 접한다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뭘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반지름과의 관계로부터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그 거리하고 반지름 비교해서 같으면 접한다,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떼내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를 떼내가지고 접선만을, 아까 봤지만 동그라미 1, 2, 3번 중에 접선이 가장 중요했잖아. 접선만을 톡 떼서 구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쌤이 증명을 할 텐데 증명도 아셔야 되고요.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어느 방법이건 전부 다 동일한 원리로 출발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미적분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미적분 없이 그냥 미분 없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접선에 관한 문제를 푸는 거야. 크게 문제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얘는 여러분에게 공식으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얘도 역시 공식으로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번호를 매겨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야. 이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활용해서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 2번을 지금 접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식이 따로 있냐면요. 그 중에서 이 공식을 뭐만 외우시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가장 간단한 원. 이 원에 대한 공식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에 차차 개념이 쌓이고 조금 공부가 되면은 좀 이 공식의 폭을 넓혀가는 건데 어쨌든 모든 문제를 푸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전부 다 뭘로 구하느냐? 판별식이나 또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인 거야. 공식이 메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장 간단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이런 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원 위에 x1, y1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겁니다. 네. 또는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냥 뭐 그중에 가장 간단한 이거 선생님 다양하게 다 해보겠습니다. 판별식으로 가면은 자, 이 식은 y-y1은 기울기는 모르니까 m에 x-x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을 연립하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제곱은 그대로 냅두고요. y 자리에 자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쓰시고 요거를 제곱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이퀄 r제곱이라고 쓰시면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x1이나 y1에 관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뭐를 모릅니까? m을 모르기 때문에 그 m에 대한 식으로 이제 이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딱 봤더니 식이 조금 복잡하지. 그죠? 일단은 개념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딱 보니까 식이 어떻습니까?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자, 요 식 같은 데 연립해가지고 접하니까 이걸 x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연립해서 이거 x 맞나요? x 맞군요. 자, 이 식을 판별식을 0이라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뭐예요? 0,0 아닙니까? 이 점이 뭡니까? x1, y1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기울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x1분의 y1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판별식을 0이라고 구하면 되지만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봤더니 이 직선이 서로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울기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최소한 한 서너 가지 이상 됩니다. 지금 방금 요 식을 이 문제는 판별식 복잡하긴 했지만 판별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나 식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쌤이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중심과 접점 사이 관계로도 풀 수가 있고요.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미분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다 정리해서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m을 집어 넣으시면은 자 마이너스 y1분의 x1을 집어 넣으시면은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되겠습니까? 자, 양변에 y1을 곱해서 식이 분수가 없는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퀄, x,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넘기시면 x1, x 더하기 y1, y, 이퀄 넘기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x1, y1이 원위의 제곱이니까 원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 성립합니다. 이 점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네, r의 제곱하고 똑같고요. 이 식이 최종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치 어떤 식이냐면요. 이 식을 x 제곱자리에 x1, x를 대입하고 y 제곱자리에 y1, y를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 어떻게 풀 것입니까? 똑같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원리가 이 점 알고 이 점인데 이 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 똑같아요. 원점이 아니어도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네, 수직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 구할 수가 있고 대입해서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또는 연립해서 판별식을 풀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항이 3개인 걸 제곱하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접점이 안 나와 있어.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더더욱 더 판별식으로 푸는 게 더 쉬울 수 있는데 자, 또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고요. 기울기가 m인, 다시 말하면 y는 mx 플러스 n이 접할 때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m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주어져 있고 얘를 지금 모르는 거죠. 이런 거죠. 원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 식을 정리하면은 m의 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식에 접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돼야 되므로 d 나누기 4를 하시면 b'의 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m의 제곱 더하기 1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퀄 0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m의 제곱 n의 제곱 m의 제곱 n의 제곱 보입니까?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나머지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있으니까 m의 제곱 r의 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r의 제곱 이퀄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는 뭐 구하고 싶어? n을 구하고 싶은 거야. r하고 m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넘겨서 n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은 이 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공식을 증명했고요. 자,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중에 하나라고 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곡선 밖에 한 점 알파, 베타를 지난다라고 나오면은 동그라미 2번에서 외웠던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외웠습니까? 이거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뭘 몰라? m을 몰라. r은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알파, 베타를 지나니까 x에다가 알파 대입하고 y에 베타를 대입하면은 m에 관한 방정식 되겠죠. 이거를 방정식을 풀어갖고 m을 얻게 되면은 m이 나오고 그 m을 대입해서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는데 확 와닿지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네, 증명을 전부 다 했으니까 찬찬히 하나씩 익혀두시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